네, 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입니다. 오늘도 강남대학교의 강유정 교수 그리고 오찬호 작가 두 분 나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그때가 아카데미 그 시상식이라면서요?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그 월요일 아침쯤 결론을 우리 시각으로는 월요일 아침이에요?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네.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아침쯤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네. 오늘은 도대체 이 상이란 무엇인지, 특히 영화 관련돼서 각종 상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. 특히 강유정 교수는 영화평론가니까 뭐 이런 영화상 있을 때는 특히 바쁘죠? 바빠졌네요. 그 올 특히 작년부터 올해는. 예. 이제 기생충 때부터 그때 깐네에서 상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좀 바빠졌는데 아카데미 그때 얘기할 때마다 도 그랬어요. 너무 시기상조다. 뭐 그 벌써 얘기하느냐. 그리고 뭐 아카데미가 뭐라고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에 대해서 굳이 그걸 지금부터 뭐 묻느냐 했는데 이게 좀 현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해요. 네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네.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오찬호 작가도 기생충은 봤죠? 네, 즐겁게 봤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좀 사회 비판하는 사람은 인기를 좀 영화가 갖게 되면 좀 이제 그 인기에 제가 휩쓸려서 영화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괜히 막 저 사람들이 저거 그냥 이름값으로 너무 보는 거 아니야? 상 받았다고 그냥 보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트집도 많이 잡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원래 그 좀 날카로운 색깔보다 더 좀 이렇게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니까 이렇게 예술의 어떤 수위 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죠. 네. 그나저나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탔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다음에 베니스 영화제, 베를린 영화제 이런 게 꽤 유명하죠. 네. 그것들하고 아카데미하고 또 좀 다르지 않아요?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세계 영화제고 칸느, 베니스, 베를린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영화제는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이 소개가 돼서 경쟁 부분에서 1, 2, 3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좀 상징성이 다른 상등을 좀 받게 되는데요. 예. 아카데미는 알다시피 이미 개봉한 영화들, 그러니까 기준도 꽤 엄격해요. 미국에서 7일 이상 개봉을 해야 되거든요. 7일 이상. 그 외국어 영화상은 조금은 약간 봐줘서 3회 이상은 3회.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하고 나서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. 근데 이미 거기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우리나라 뭐 청년영화상, 대종상 비슷한 게 사실은 아카데미고 세계 3대 영화제로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작품 출품해서 경쟁해서 순위를 나누는 거니까 좀 완전히 다른 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. 네. 네. 예술성과 대중성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나요? 그렇게 나눠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아카데미도 일단은 예술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어벤져스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. 네,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바타가 굉장히 주요 부문에 올랐고 타이타닉이 11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타이타닉은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상업성과 대중성 그리고 거기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예술성이라는 게 전 미국인이 좋아하는 걸 꼭 붙이고 싶어요. 미국인이 좋아하는 예술성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들이 외국어 영화, 지금은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으로 바뀌었는데요. 그쪽 상을 수상했지만 본상을 수상을 전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네. 우리 일반 대중적 시각에서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기도 한데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나 뭐 주연상 정도 탔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재밌다. 맞아요. 근데 칸느나 베니스 이런 데서 중요상을 탄 거는 어렵다. 상당히 재미없을 수도 있다. 네, 어렵다. 맞죠? 좋게 말하면 어렵다. 오 작가 어떻게 생각해요? 네.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년이 어릴 때부터 아카데미상 영화를 탄 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
이런 이제 뭐 칸느, 베를린 이런 거 알게 되면서 보게 되니까 제가 이제 막 자기도 하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러게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예술성도 미국식 예술성 그런 서사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렇죠. 유럽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웃음 코드도 잘 못 찾아내고 그 안에서 어떤 사회 구조를 건드려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낯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좀 그런 칸느 영화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들도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져서 좀 대중성을 좀 많이 갖춘 철학적 영화.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변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미국 영화의 코드와 유럽 영화의 코드는 많이 다르죠.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유럽 영화를 잘 접하지 못했었죠. 실제로 우린 거의 미국 영화에 세뇌당했던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미국 영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칭찬이 뭐냐면 기생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걸 칭찬으로 얘기를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건 뭐 블랙팬서를 보건 아니면 어떤 뭐 배드보이즈를 보건 간에 어떻게 끝날지 알거든요. 우리 편이 이기고 상대편은 지고 좋은 편은 이기고 이런 결말이라는 게 너무 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영화의 흐름인데 너무 익숙했던 관객들이 보니까 미국 영화처럼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끝날지를 잘 모르겠네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.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안 끝나는 영화도 상당히 많이 보고 오 작가님 말씀처럼 유럽 영화도 꽤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게 왜 그렇게 칭찬인지를 별로 체감 못 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그런 거는 소수의 젠체하는 엘리트들이나 보는 영화다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상 받으면 다 좋은 영화예요? 오찬호 작가. 근데 이제 직설적으로 물어봅시다. 저는 이제 제가 9권의 책을 썼는데 뭐 출판상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 작품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을 받았는데 아카데미 작품상을. 근데 그 이후에 그 영화에 대한 비판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백인들이 좋아하는 뭐 흑인 성장 영화다 이런 것들.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은 그 맥락을 찾아보면 그 상 자체는 축하해 줄 일이지만 상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고 그 상의 어떤 맥락 속에서도 또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면에서 뭐 너무 이렇게 뭐 아카데미상은 뭐 기득권의 산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 같고 좀 유연하게 이제 비판할 지점도 찾아보고 그러나 상 받으면 무조건 다 좋은 영화다도 또 아니다. 그러니까 상을 받아서 좋은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영화가 상 받는 경우는 많죠. 이 선후 관계가 바뀌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무조건 좋은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뭐 인증 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 굉장히 목말라 했던 게 제가 두 가지 다 몸을 담고 있어서지만 노벨상에 목말라 하고 아카데미상이라고 상당히 목말라 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근접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궁금해도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나가야죠. 과연 뭐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기생충인가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. 그러나 아카데미를 이렇게 가네라는 건 놀라운 건 사실인 듯합니다. 네.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노벨상하고 아카데미상 아닌가요?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카데미는 진짜 좀 돈이 되는. 우리 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 홍보할 때도 아카데미 후보만 붙여도 그럼요. 장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 장사가 잘 안 되지만 과거 뭐 마지막 황제나 이런 영화들만 하더라도 순전히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 상 받은 것만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 많았거든요. 당장 봉준호 감독 기생충도요. 미국에 처음 개봉될 때는 개봉관 숫자가 몇 개 안 됐는데 네. 가면 갈수록 지금 개봉관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. 지금 6개 노미네이트 되고서 아마 더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 뭐 돌아오는 그 시상식에서 상 하나만이라도 받으면 더 흥행은 대박 칠 거다.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지금 이미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가장 그 많은 수익을 올린 외국어 영화였는데 그 수익은 경신할 것 같고요. 지금
가장 그럼 수익을 많이 올린 영화가 이제 기생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서 수상 여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 중에 가장 제작비가 적게 들었어요. 이 영화가. 아, 요번에. 네. 그러니까 다들 막 200억, 1,500억 이런 대형 작품들 중에 150억. 우리나라 영어로는 큰 돈이지만 그 가운데는 완전히 그 작은 영화인 거예요. 다윗인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건 또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상을 받아도 우리가 이제 좀 떳떳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영화는 시장에 동조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히트치는 영화를 보면 좀 그럴 만한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. 뭐 국가주의도 좀 접목해놓고.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상 받고 뭐 흥행이 더 좋아지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대중들이 공감하면 이 정도 히트 칠 수 있구나. 이런 기감 사례가 될 것 같아요. 네. 앞에 쭉 소개했던 3대 영화제 칸느, 베니스, 베를린 영화제는 솔직히 티켓 파워는 그렇게 세지는 못하죠. 티켓 파워는 엄밀히 말해서 최근엔 거의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사라졌다? 왜냐하면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겁니다. 기피해요? 그 영화 어려울 것 같다. 혹은 지루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붙어서 그래서 마니악한 영화가 좀 점점 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의 마케팅 셀링 포인트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상을 타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이 아카데미도 아마 여러 번 다른 분들이 받기 시작하면 조금 희유함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계 영화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영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전위적인 걸 알 수 있는 영화제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세계 100대 영화를 뽑을 때 칸느나 베를린이나 베니스에서 상 받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아카데미 상 받은 게 거기 몇 개 들어가 있나 따져보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. 홍상수 감독 영화가 베니스, 베를린 뭐 이런 데서 상 좀 탔죠. 뭐 여우주연상 받기도 했고 사실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장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있을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었죠. 네. 그런 의미에서는 칸느, 베니스, 베를린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미 몇 번 타본 상. 그렇죠. 거기서는. 근데 몇 번 탔다고 해서 좀 신기해서 영화를 봤더니 영화는 좀 어렵더라. 낯설더라. 아무래도 전위 예술 보면 우리 미술 작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. 뭐 음악도 너무 전위적인 거 보면 사실 쉽진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거지 예술성으로 따지기는 아카데미와 이것들은 좀 비교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싶어요.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 개봉하면 극장수 뭐 2,500개씩 막 독점해서 상영을 하니까 맞아요. 대한민국의 관람객이 그 2시간 이상의 좀 느린 호흡의 서사에 그런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을까? 아니죠. 90분만 지나가면 이제 막 몸이 막 불편하고 막 무슨 이렇게 뭐 영웅이 하나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관객들이 좀 취향 자체가 조금 좀 단편화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나름 예술성도 상당히 높게 보는 칸느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. 그런데 아카데미상에서도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. 굉장히 희한한 경우예요. 그러니까요. 아주 희한한 경우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생충이 뭐 그렇게 좋은 작품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역사적으로 나열해내고 이게 최고냐라고 물으면 최고라 대답할 수는 없었는데 작년 한 해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사람들을 좀 환기시킨 영화임은 분명한 거죠. 이거 좀 새롭고 낯설고 희한하다. 그리고 어딘지 불편하다.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어딘지 불편하다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.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예술이 다 편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악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도 어쨌든 보고 싶게 만드는 것, 화제가 되는 것이라는 게 저는 예술의 되게 중요한 임무라고 보거든요. 사람을 좀 편하게 만들지 않는 거.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. 오찬호 작가도 좀 불편했어요? 저는 뭐 제가 원했던 그 수위만큼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영화 덕택에 강연 같은 거 가보면
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수직적 이런 계급 문제가 얼마나 전 세계적인 코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이런 영화 히트 안 치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뭐 색깔론이다, 뭐 좌파 영화다 그런 식으로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아니다.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좀 직시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함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증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. 빈부격차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저는 불편한 영화라기보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. 봉준호 감독을 저는 그런 감독으로 제 나름대로는 규정해요. 이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도전하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배경에 깔아놓고 엄청 재밌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. 저는 그런 판단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. 예.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그렇죠.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풀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. 또 뭐지라고 답을 구하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건드리기도 하고. 그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얼마나 위트가 맞아요. 많이 들어있어요. 네, 또. 네. 그리고 근데 그 불편함이 저는 되게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던 게 저는 영화 보면 상당히 많이 찔렸어요. 뭐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. 뭐. 지하철 냄새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저도 간혹 너무 비 오고 막 이렇게 복잡한 날 간혹 그런 생각 하는데 그게 되게 나쁜 생각이라기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조금의 불편한 생각들을 저는 그게 봉준호 감독의 관찰력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자기도 느꼈겠죠. 근데 그런 솔직함 같은 걸 제일 잘 드러내니까. 근데 요즘에 그 캠페인 중인 아카데미 시즌을 보니까 봉준호 감독 역시 재밌는 사람이라는 게 인터뷰도 너무 재밌게 하고 그러게 말해요. 그 또 통역사도 더 재밌게 번역 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재밌는 사람이 재밌게 만든 영화가 관객에게 전달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네. 상 탈까요? 저는 상은 분명히 타지만 몇 개인지는 네, 그래서 조금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호들갑인 것 같긴 하지만 주요 부문보다는 외국어 영화 국제 장편 영화상과 각본상 내지는 미술상 같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오찬호 작가는.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작품상을. 작품상을? 네, 작품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카데미가 약간 요즘 이제 뭐 좀 기득권적인 논란을 몇 년 동안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표를 좀 몰아주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진보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저로의 컨텐츠가 지금 기생충이라고 그거보다 생각합니다. 더 중요한 마지막 멘트. 상이란 무엇인가? 저는 상이란 그냥 기분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기분 좋은 이벤트? 네. 오찬호 작가는? 받아보고 싶은 거죠. 네. 강유정 교수, 오찬호 작가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